언론이 사실은 이거예요. 언론이 지금 참전해가지고 정권 교체를 하기 위해 뛰어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K 방역 자체를 잘하는 걸 무력화시켜야 돼요. 그래서 백신 이야기를 꺼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졸라 착시 현상 하나 설명해 드리면 이런 식의 보도 많이 나오죠. 마스크 벗은 영국, 집단 면역 도달, 뭐 이런 식 있잖아요. 어떤 나라는 코로나 접종률이 몇 %가 됐다. 한국은 뭐 몇 %밖에 안 된다. 이게 착시 현상인데 이건 중요한 게 아니야. 현실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냐가 중요해. 한국은 그런 거예요. 지금 설명을 좀 해드리면 코로나 관련해가지고 접종 선진국이라고 부르는 나라들이 있어요. 이스라엘, 영국, 미국. 이제 이것만 갖고 이야기를 하는데 영국만 해도 확진자가 날마다 2,000명대 나옵니다. 영국은 우리나라보다 약 인구가 1,000만 명 조금 더 많아요. 백신 맞고 안 맞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코로나로부터 죽는 사람, 코로나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적다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영국의 접종률이 47%는 뭐합니까? 날마다 2,000명 넘게 나오고 우리나라보다 사망률이 6배나 높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방역을 무력화시켜서 정권 교체하려는 세력들이 계속 이것만 때리는 거예요. 사실 접종 선진국이란 말 자체가 신기루거든요. 뭐 미국, 영국, 이스라엘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뭐 이스라엘 같은 경우 인구 절반 이상을 막았는데 성공했다고 하지만 미국은 아직도 인구수에 비하면 느려요. 느리고 뭐 발생자 숫자는 뭐 세계 탑급이니까. 그리고 영국 같은 경우도 뭐 절반 가까이 접종했다. 그 집단 면역에 도달했다고 하는데요. 집단 면역에 도달하려면 최소한 인구 60% 이상의 면역력을 가졌을 때 집단 면역이라고 할 수 있는 거고 아직은 몰라요. 집단 면역에 도달했는데 어쩐지. 그냥 영국이나 유럽권이 우리나라랑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단체적으로 약간 강제하는 마스크에 대해서 좀 더 선제적으로 벗긴 것뿐이지 영국이 코로나로부터 해방됐다. 영국이 락다운을 풀었다. 환상이에요. 거짓말이에요. 그냥. 그리고 영국이 비교적 다른 유럽 국가들에 비해서 빨리 락다운을 해제한 건 맞는데 그 락다운을 해제하게 해준 게 아스트라제네카예요. 근데 그 이야기는 전혀 안 하죠. 한국에서는 아스트라제네카를 뭔가 부작용 엄청 많은 그런 걸로 또 보도를 하면서 영국 보도할 때는 영국에 무슨 집단 면역이 도달했네 만에 접종률이 얼마나 이런 얘기하고 있어. 웃기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숫자로 보이는 뭐 백신 접종률이 문제가 아니고 그 백신으로부터 국민이 얼마나 피해를 받고 있느냐 숫자가 중심이 돼야 되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 전에 왜 4대강 방류 사업에 대해서 어떤 언론이 그렇게 기사를 썼잖아요. 생태계는 회복되는 듯한데 그 화학적 수치들은 오히려 더 나빠졌다. 이렇게 언론에서 장난을 했잖아요. 그게 화학적 수치는 하나도 안 중요해요. 결국 물을 흐르게 하는 게 생태계를 복원시키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생태계가 좋아지면 그건 만사 오케이. 화학적 수치가 어떻게 나오고 마찬가지로 코로나 접종을 어떻게 했고 백신을 인구 몇 %가 맞았든 간에 코로나로부터 사람들이 안심하고 일상생활로 돌아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사회 경제 활동이 제대로 되려면 중환자 발생률이 떨어져야 되고 사망률이 떨어져야 돼요. 안 그러면 락다운을 풀었다고 해서 사회가 완전화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런 이야기는 다 빼요, 그냥. 왜? 그런 이야기 했다가 우리 정부가 칭찬받거든. 큰일 나거든, 그러면. 기레기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거는 여러분이 진실을 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무서워요. 그렇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요소가 있을 수 있고 비판받은 지점이 전혀 없다는 게 아니라 매우 비교적 엄청 잘하고 있는 방역을 무너뜨려야만 문재인 정부의 흠집이 나고 정권 교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기레기들이 자신들이 유리한 데이터만 가져와가지고 그걸로 보도를 계속 때립니다. 그러면 이제 일반적으로 문재인 정부나 민주당 지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조용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옥을 경험해보지 않은 자는 천국의 행복한지 모른다고. 우리가 미국이 얼마나 심각한지, 유럽이 얼마나 심각한지, 영국이 얼마나 심각한지 언론에서 몇 줄 기사만 봤을 뿐이지 아무도 몰라요.
당장 우리 동네 앞에 슈퍼가 문을 닫아서 헬스장이 문을 닫아서 불편한 것만 생각하거든요, 사람들은. 거기에다가 언론은 약간의 양념을 뿌리는 거죠. 이 모든 건 정부 탓이야. 정부가 코로나의 방역을 잘못했어. 백신 들어오면 들어왔다 난리, 안 들어오면 안 들어왔다 난리.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잡아서 교묘하게 정부 공격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대표적인 인물이 오세훈인데요. 인물이에요? 아, 그렇구나. 그럼 오물이니? 오물이네. 그게 말하자면 처음에는 이제 유흥업소에 진단키트 쓰자 했다가 아니 뭐 내가 꼭 그러자는 건 아니고 학교도 하자고 했다. 언제? 나 다시 그 말 들은 적이 없거든요.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학교는 더 위험해. 아니, 그쵸, 더 위험하죠. 다시 한번 진단키트 좀 알려드리면요. 뭐 의사 앞에서 제가 지금 뭐 그러는데 간단히 말해서 의사 있어요? 콧구멍 깊숙이 네. 막 정말 코가 아프도록 찔러가지고 그거를 검체를 채취한 다음에 배양을 해야 돼. 쉽게 표현해서 바이러스 한 마리가 들어있을지 몇 마리가 들어있을지 모르잖아. 그럼 그거를 배양을 해서 얘들이 늘어나게 만들어가지고 이걸로 테스트를 해야 바이러스가 있는지 없는지 검출하는 거야. 원래 그게 이제 소위 말하면 지금 검사하는 게. 근데 콧구멍 주변에서 대충 묻혀가지고 음성 마음껏 놀아. 이거를 학교에다 하자는 거야. 학교에다가. 이거를 애들이 그걸 하기 쉽지도 않을 뿐더러 어른도 해도 이게 면봉이 그 길이 보셨잖아요. 해본 사람들 말로는 뇌까지 가는 것 같다고 하는데 이거를 애들을 또 찔러가지고 우는 애들 달래고 또 한 명씩 또 분리시켜서 놓고 또 기다렸다가 학교를 그걸 누가 합니까? 그러니까 실제 현장을 전혀 모르는 시장이 시작하자마자 능숙하게 거짓말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오세훈이 계속해서 자가 진단 키트 얘기를 하니까 도대체 누가 이득을 보길래라는 의문을 안 가질 수가 없는데 그래서 이걸로 주가가 오른 곳이 어디인가를 찾아봤는데 이거 관련주가 총 한 3개 정도가 있어요. 중요한 관련주가 모두 29.63% 거의 30% 가까이 올랐습니다. 어디야? 살라고. 아니 뭐 말이 안 되죠. 네, 뭐 말하면 안 그렇으니까 되겠죠? 네 네. 혹시나 이 오세훈 씨가 또 여기랑 연관이 있지 않을까라는 합리적 의심을 안 가질 수밖에 없는 이력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검사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고 인력도 많이 드는 이거를 왜 자꾸 고집을 하시는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오세훈은 그 옛날에 트라우마가 있어서 그래요. 무상급식 학교, 트라우마가 있어서 학교. 사티한 트라우마가 있어서 내가 일성으로 뭔가를 이야기했는데 이게 시도 안 먹히는 거야. 그러면 자기가 소위 말하면 자기 면이 좀 빠지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계속 고집을 피우는 것처럼 자기 주장을 더 그러니까 유흥시설에만 국한된 것처럼 잘못 보도하고 있다. 뭘 잘못 보도하라 마나. 이 진단키트의 평균적인 정확도가 20%밖에 안 되면 근데 두당 한 사람당 뭐 한 10,000원 정도 들어간다 그러네요. 대략적으로. 그 비용을 쓰느니 차라리 그 돈을 나눠주라니까. 그 돈 쓰겠다고 하는 게 하루에 10억 들어가는 거를 1년이면은 3,650억 들어가는 짓 하지 말고 차라리 그 돈으로 다른 방식으로 방역에 도움을 주라는 얘기예요. 참 쓸데없는 소리. 그러니까 이제 검사라는 게 검사를 하면 검사의 효율을 이제 보통 이제 특이성과 민감도라는 두 개의 그 척도를 두고 비교를 하거든요. 근데 복잡한 이야기는 다 빼고 자가 검사는 특이성 민감도가 다 떨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생길 수밖에 없냐면 양성 환자가 음성인 줄 알고 돌아다녀 버리는 참사가 벌어지는 수가 있어요. 사실 이게 방역에서는 가장 위험하거든요. 무증상 감염자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나가 증상이 있어. 증상이 있는데 검사해봤더니 음성이네. 괜찮다. 학교에서 애들하고 뛰어놀아 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15분 거리 이내에 다 임시 선별급 진단 검사소가 있어요. PCR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나라인데 이 짓을 왜 하냐고요. 돈 들여서 예, 따로. 그러니까 자기가 외쳤던 거를 이게 잘 되돌릴지도 알아야 되는데 이러다가 진짜 사퇴한다는 소리 나오겠어. 내가 일 좀 해보려고 했는데 문재인 정부하고 서울시가 안 도와줘서 사퇴하겠습니다 할 것 같아. 느낌이. 시간 문제네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뭔가를 지를 때는 있잖아요. 현실 가능한 걸 질러야지. 뭘 모르니까 막 질렀다가 그거를 계속해서 지금 내 말이 맞았음을 증명하려고 맞아요. 하는 그 모자란 짓을 하고 있는 거고 오세훈이 취임한 게 오늘로 지금 8일째거든요. 근데 기사가 벌써 그런 기사가 나왔지. 오세훈 실망론 설설. 일주일 만에 재건축 공약 공수표
오세훈에 대한 실망론 솔설. 물론 이 실망하시는 분들은 내가 봤을 때 모자란 거지. 뭘 기대를 했어. 우리가 수도 없이 얘기했잖아. 일주일 만에 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다고. 그래서 제가 저번 주에 이 자리에서 그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한 달 이내에 모세훈 찍었던 사람들이 현타 올 거다. 그 이야기 했는데 제가 틀렸네요. 일주일 만에 오네요. 한 달 이내일 줄 알았는데 아이씨 틀렸네. 그러니까 말뿐인 공약이었던 거예요. 오세훈은 내가 봤을 때 서울시장에 능숙하게가 아니라 전혀 준비가 안 된 자입니다. 능숙하게 사퇴하겠죠. 10년 전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당시에 이명박이 대통령 하던 그 시절에 서울시장으로서는 지가 할 수 있는 거 다 했거든. 근데 무상급식에 걸려 넘어지면서 거기 그냥 멈춰 있는 게 그런 느낌이에요. 실제로 이 사람은 대한민국의 방역 체계 자체를 아예 모릅니다. 맞아요. 몰랐다고 보는 게 맞아요. 관심도 없었을 거예요. 그 1년 한 2, 3개월 동안 벌어졌던 그 방역에 대해서 이해력이 떨어지니까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아니 그리고 뭐 선거 때인데 무슨 말을 못해. 이 말이 이 정당에 사실 보여주는 이미지잖아요. 근데 사실 일주일 내에 시동 걸겠다는 말은 제 의지의 표현이었고 한 달부터 3달 정도 걸리는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 자체가 자기가 공약 때부터 거짓말을 했다는 이야기를 인실짓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오세훈은 워낙 정직하고 깨끗하다 그랬잖아. 연병한다 진짜. 아니 그러면은 첫날부터 능숙하게 하겠다는 말을 하지를 말든가. 과장한테 시키면 되니까. 여러분들 그렇지. 국장전결. 오세훈 이야기 국장한테. 안 듣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계속 비판해줘야 다음에 또 나오거나 당선되는 걸 막을 수 있죠. 그 오세훈이 진짜 문제인 거는 말을 바꾸는 게 아니라 말을 바꾸면서 사과를 하지 않는 겁니다. 내가 일주일 안에 못하겠으면 죄송합니다. 이러이러한 여건상 못하겠습니다. 대신 시간이 좀 더 걸립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과는 하지 않고 계속 뭔가 시를 쓰고 싶은가 봐요. 신중하지만 신속하게, 신속하지만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뭐야. 시작하용. 말을 만들어내는데 굉장히 집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오세훈을 이렇게 보면서 아주 훌륭한 변호사였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원래 변호사의 3대 덕목이 침소봉대, 경강부의 아전 인수거든요. 너무 그냥 삶 자체에 녹아 있으신 분이에요. 이런 분들이.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들 몇 개만 읽어드리면 일주일 안에 모든 재건축 규제를 풀겠다는 공약이 일주일 만에 공수표가 됐다. 역시 말뿐인 정책이었다. 저런 공약을 처음부터 믿은 사람이 바보 아니냐 이렇게 일주일 만에 실망 당하신 분. 보수의 꽃갈콘 오세훈이었습니다. 여기까지.